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급하게 방금 전에 그 구글 드라이브에 강의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이제 기본 PPT하고 실습 자료, 소스 코드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3차인데요. 저번에 이제 1바이트 OP 코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1바이트 OP 코드에 대해서 디스어셈블러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1바이트 OP 코드가 간단하더라도 모든 오퍼랜드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 오퍼랜드에 대해서만 디스어셈블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늦게 올려드려서 지금 소스코드 확인이 힘드실 텐데요.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st.cpp 파일이 소스 파일에 있는 test.cpp 파일이 메인 함수고, 이 나머지 OP 코드, OP 테이블 헤더가 있는데요. 특히 이 OP 테이블 헤더는 OP 테이블.h 파일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lib dasm 거기서 이제 미리 정리된 표들을 OP 테이블들을 제가 복사해서 다 붙여넣습니다. 특히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인스트 구조체를 가지는데요. 인스트 구조체 배열인데, 여기서 인스트 구조체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인스트 구조체는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니모닉이라고 하는 스트링, 그러니까 콘스트 채우니까 콘스트 이제 리터럴이 되겠죠. 이 니모닉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브나 애드 같이 이제 그런 명령들을 의미하고요. 플래그 1, 2, 3은 오퍼랜드 관련 값입니다. 플래그스 1은 첫 번째 오퍼랜드, 2는 두 번째 오퍼랜드, 3은 세 번째 오퍼랜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 RM이라는 값은 해당 OP 코드와 모드 RM을 가지고 있는지, 저번 시간에 좀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모드 RM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드 RM을 가질 경우에는 그 다음 1바이트를 읽어서 모드 RM 해석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화면 확대를, 이게 최대 확대한 거라서 이걸 VM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니모닉하고, 이제 여기는 오퍼랜드를 최대 인텔에서는 3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그가 3개가 있습니다. 이 플래그 값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모드 RM의 값은 이제 OP 코드 다음에 모드 RM이 있는지 없는지, 0과 1을 가지게 되겠죠. 0은 이제 이걸 안 가지고 1은 가지게 되고, 이걸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성한 것은 이렇게 내용이 많진 않은데요. 1바이트 OP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디스어셈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 디스어셈블 핵심 함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디스어셈블을 진행하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 메인 함수에 있는데 이 함수입니다. 그 코드가 얼마 많진 않는데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좀 설명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어셈블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퍼랜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모드 RM이 존재한다고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모드 RM을 무조건 가진다고 전제를 두겠습니다. 역시 모드 RM이 가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드 RM을 가지고 있는 OP 코드 하나를 디스어셈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드 RM을 어떻게 저번에 말씀드린 인텔 테이블을 보고 스펙 테이블을 보고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함수를 짜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지금 디스어셈블 제작한 디스어셈블러에서 보완할 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일단 두 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보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디스어셈블러 구현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8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1바이트를 읽죠. 조금 디버거로 예를 들면 보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코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우려먹는 명령이죠. move ex ebx. 여기 화면을 크게 하면 8bc3이거든요. 노트패드에 좀 크게 적어 드릴게요. 8b move ex ebx. 이걸 뭐 확대할 수 없나? 좀 글꼴을 좀 크게 할까요? 한 15 정도로. 더 크게 해야겠다. 한 26 정도로 합시다. 깔끔하게. 네.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기계어 코드가 이렇게 1바이트에서 2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첫 번째 1바이트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라는 것은 결국 8비트잖아요. 이게 16진수이기 때문에, 각각이 16진수이기 때문에 최대 8비트로 갔습니다. 여기가 1바이트가 되겠죠. 8비가. 첫 번째 1바이트가 8비입니다. 8비를 읽고, 일단 프리픽스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대로라면 프리픽스에 대한 처리가 당연히 있어야죠. 2번, 3번 과정을 일단 무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스터디만큼은. 프리픽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OP 코드를 바로 해석을 해야겠죠. 5번으로 가서 OP 코드 테이블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OP 코드, OP 테이블 H에 있는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배열의 인덱스가 보면 각각의 OP 코드랑 대응을 하는데요. 하나 예를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계속 보이는데요. 이걸 좀 크게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1바이트로 뽑은 게 8비잖아요. 그러면 8비를 찾아서, 네, 무브에 해당되죠. 즉, OP 코드를 통해서 무브와 같은 니모닉을 추출을 했죠, 저희가.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인덱스가 너무 많아서 8비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찾기가 매우 힘들 텐데, 쭉 내려보면 후반부에 거의 있죠. 아마 이쪽 부분 정도가 8비. 쭉 내려야 할 텐데,
여기 보면 거의 후반부잖아요. 8비가 00부터 FF까지 있으니까 1바이트는 대충 후반부 보면 이렇게 무브가 여러 개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오페 코드 순서마다 예를 들면 메뉴에 보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00에 해당되는 곳은 add에 해당돼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add 0번째는 add, 그리고 여기가 01이잖아요 01도 마찬가지로 add인데 ev, gv를 가지고, 여기 am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am2라는 플래그가 결국 ev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매치가 되거든요. 오퍼랜드 타입, 소문자는 이제 오퍼랜드 타입의 줄임말로 OT로 씁니다. 그러니까 즉 ev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P는 제가 나중에 에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를 한 건데요. 보통 add의 경우에는 이걸 좀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EX 값이 EX에 200를 더한 값이잖아요. 이 EX 값을 더하고 EX 값과 EBX 값을 더하고 EX에 다시 저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EX가 이게 첫 번째 오피 코드인데 일단 이 값을 읽어야겠죠. 어떤 값이 있는지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읽는 행위가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이제 PR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오퍼랜드를 읽고 있다. 지금 이 현재 이 오피 코드는 정확히 말하면 기계어 코드. 이건 일단 EX를 읽는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개를 더하면 EX에다 또 값을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PW, 그러니까 퍼미션 W. 퍼미션이라는 것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행위를 한다. 쓰기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파이프 표시가 OR이잖아요. OR이라는 것이 이제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진데 읽고 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다는 거죠. EX를 읽으면서 EX의 값을 쓰죠, 여기는. 근데 EBX는 이 EBX에 있는 값만 읽고 굳이 EBX의 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는 PR만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당분간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로 돌아가면 제가 한 것이 첫 번째 단계죠. 1, 2, 3, 4 단계는 일단 그냥 프리픽스를 찾는다고 보시고 이해만 해두시고 없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피 코드 테이블을 통해서 이 8B에 해당되는 곳을 추출했죠. 저희가 8B, 네, GV, EV. 그리고 나서 오퍼랜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퍼랜드 함수가 있는데요. 이 오퍼랜드 함수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이게 좀 막말로 좀 개판으로 좀 코딩을 한 건데, 여기 한 군데 데이터가 이 소스 하나에 모든 함수가 뭉쳐져 있잖아요. 사실 보면 좀 보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 기준으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정의 이동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 함수가 정의된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굉장히 좀 거의 뭐 100줄 가까이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오퍼랜드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보자면 저희가 이 무브를 보고 이 오퍼랜드가 GV다, EV다 이걸 인지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계가 할 수 있게, 컴퓨터가 할 수 있게 코딩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EV, GV 타입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타입을 가지는 GV, EV에 대해서만 오퍼랜드가, GV, EV 이런 식으로 가지는 오퍼랜드에 대해서만 디스어셈블을 한다고 일단 단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히 보시면 종류가 EV, GV부터 시작해서 뭐 LW 이런 여러가지 OP 코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GV, EV에 대해서만 다룬다. 일단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오퍼랜드에서 아무튼 추출을 합니다. 이 값들을.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다음에는 원래는 사실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5번과 6번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스트 있잖아요. 인스트 구조체. 여기를 자세히 보면 모드 RM이란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 오퍼랜드가 모드 RM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근데 저희는 GV, EV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 EV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드 RM 필드가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죠. 이 EV 오퍼랜드를 두 번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이 값이 1로 설정된 OP 코드에 대해서만 디스어셈블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사실상 여기 이에 대한 처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PTR이라는 것이 이제 이 구조체 포인터라는 건데, C 언어를 어느 정도 문법을 숙지하지 못하셨다면 구조체랑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화살표로 모드 RM,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구조체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가 이제 모드 RM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모드 RM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OP 코드가 00을 가지잖아요. 이 애들하는 놈이. 실제로 보면 EB, GB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EB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2가 존재를 하면 모드 RM을 가진다고 제가 아마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로 고정이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다 하드 코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안 따져도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찾은 게 오퍼랜드는 무조건 EV, GV다. GV. 세 번째,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번호 순서대로 써드릴게요. 2부터 4는 프리픽스. 이건 스킵을 하고 5번 과정부터 이제 가는 거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아니 말이 꼬이네요. 모드 RM이 존재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이것만 다루기 때문에 이 EV로 인해서 무조건 존재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OP 필드가 존재를 하면 OP 코드의 오퍼랜드 타입을 확인을 합니다. EV, GV 등.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EV, GV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뽑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만 EV, GV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EV, GV만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만 디스어셈블을 하겠다. 다음 바이트를 이제 8B가 일단 다시 돌아가면 이게 뽑혔고 그럼 1바이트를 읽은 거잖아요. 그리고 모드 RM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음 바이트를 읽습니다. 여기서 이거 8B 다음 바이트는 C3이 되겠죠. 이 C3을 통해서 이제 모드 RM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모드 RM 테이블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드 RM 테이블이 여기 있었나? 인스트럭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주의할 시점이 이제 16비트가 아니라 32비트에 대해서만 다룬다. 왜냐하면 이 V라는 놈이 인텔 32비트 CPU에 대해서는 32비트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프리픽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32비트라고 알아두셔도 스터디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학습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네, 편의상 32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지로 가서 C3을 찾아보겠습니다. 32비트죠. C3이 이쯤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번에 설명드린 게 어제란다. 전차에 설명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에 해당되는 곳, 그러니까 대문자 2에 해당되는 곳은 여기를 찾고 G에 해당되는 곳은 이 가로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를 추출하면 EBX가 추출이 되죠. 왜냐하면 32비트 레지스터가 EBX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32비트, 16비트, 이게 8비트인가 그럴 거예요. 8비트, MM은 64비트인가, 네, 64비트, 128비트. 어쨌든 32비트는 딱 하나 있죠. EBX. 그리고 GV는 이 세로축에 가로축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32비트는 EAX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디스어셈블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런 8개의 순서. 이 순서를 따르게 아주 코드가 스스로 봐도 더럽게 좀 스스로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C 언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되게 항상 고민을 한 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 이 개발이잖아요. 어쨌든 일단 스터디 제목이 디스어셈블러 개발, 이거를 기초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야 할지 항상 좀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퍼랜드 처리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퍼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스터디에서 핵심 함수인데요. 일단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크게 4가지를 합니다. 이제 모드 RM을 확인하는 거, 아까 그 1과 0으로 구성된 비트, 모드 RM 비트를 확인을 하고,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드 RM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모드하고 레지하고 RM. 여기 설명된 대로 이제 모드, 레지, RM 2비트, 3비트, 3비트에서 8비트죠. 8비트는 1바이트. 이런 구조로 이제 잘라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서 보면 모드 RM표를 보면 일단 모드별로 이게 다 다르죠.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모드 RM에 대해서 값이 나왔는데 가운데에 레지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점은 이 표에서 레지 값이 존재하지 않는, 레지 값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이 레지 값이 이게 번호 순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라 해야 할까? 예를 들면 EX에 0을 부여하고 0, 1, 2, 3, 4, 5, 6, 7 이렇게 사실상 좀 뭐라 해야 할까? 명시적? 명시적이 아니라 그 뭐라 하죠? 묵시적? 묵시적으로 이게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살펴본 C3으로 보면 원래 사실상 11 그 이제 레지 그리고 011 근데 이 레지 값을 우리가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이 C3을 표현을 하면 계산기를 좀 뜯으러 보면 이 가운데 레지 값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값이 0이죠. 이 세 개 값이. 그렇죠? 여기가 0이란 말이죠. 근데 이 테이블에서는 레지 값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깐만. 네네네.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레지 값은 사실 보면 EV가 아니라 GV를 해석하는데 쓴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레지 필드는 GV를 해석하는데 0바이트가 여기가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X 값이 0에 해당이 되잖아요. 제가 조금 설명이 이상하게 됐는데 EX가 0이 부여이 되고 마지막 EDI 값이 1111 그러니까 7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레지스터 값이 가로가 쳐있든 가로가 안 쳐있든 간에 이 EX 레지스터 값에 무조건 0하고 7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뭘 할 수 있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죄송한데 이 RM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전차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메모리 값으로 설정이 되면 베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베이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EX. 이게 베이스 레지스터거든요. 이 RM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이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EBX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서 보시면 제가 헷갈려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들어서 혼동이 오실 텐데 EBX 값은 3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RM 값이 여기도 보면 3이죠. 즉 여기가 M으로 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값이 오게 됩니다. 모두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제가 설명 전 시간에 들었는데 모두 값이 11 그러니까 3일 경우에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아니라 그냥 레지스터로 쉽게 말하면 대괄호가 벗겨진 상태로 해석이 되고 그 외의 값일 경우에는 0일 경우에는 기본 레지스터 1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일 경우에는 이제 200x 뭐 플러스 0x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이제 8비트를 가진다는 거죠. 8비트라는 것이 이제 0에서부터 FF 그러니까 255죠. 255 값을 가지고 이게 10일 경우에는 이 플러스 값이 플러스 뒤에서 오는 값이 최대 이제 32비트 아마 이제 FF 8개
0x, FFF, 이론적으로 보면 FFF, 여기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32의 경우에. 이 사실 그러니까 RM이 의미하는 것이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거였죠. 이 값이 R로 쓰이든 간에 M으로 쓰이든 간에 기본 레지스터 값은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죠. 일정하게. 근데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게 알파벳 순서 가운데 보면 A하고 A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EX 다음에는 알파벳 순서로 보면 200X가 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ECX가 그 다음 숫자인 1입니다. 이 순서가 조금 꼬였다기보다는 순서가 좀 알파벳 순서랑 좀 다르다는 점.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고 이거 설명을 드려야 하나?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걸 허용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모드 테이블만으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또 보면 SIB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걸쳐서 가야 이게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ESP라는 게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나머지는 근데 사실상 보면 그냥 ES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 보면 ESP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부여된다. 레지 값이든 RM 값이든. 네. 무조건 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인지를 해두시면 나중에 좀 편할 때가 오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모두 RM이 있는 오퍼랜드를 디스어셈블 할 거죠, 저희가. 그러면 처음에 이 모드를 추출해야 이 스펙에서 어떤 거를 뽑아냈지, 이를 기준으로 이놈을 뽑아왔지, 이놈을 뽑아왔지, 이놈을 뽑아왔지, 이놈을 뽑아왔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드 값에 대한 추출이 우선시 됩니다. 여기 보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이 부분은 모드 RM을 가지고 있는지 추출, 모드 RM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이게 무조건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참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OP 코드 뒤에 있는 1바이트를 읽습니다. 1바이트를 읽는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아마 강의 초에 조금 요구해드린 게 좀 이제 비트 연산, 이제 논리회로 연산, 엔드 연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드 RM이 이렇게 비트를 표현해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모드를 추출하려면 이 부분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스 코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드 RM. 이 모드 RM이라는 값은 이제 저희가 이미 뽑아온 모드 RM 값을 의미를 해요. 이런 계산 코드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 오른쪽 시프트를 의미해요. 오른쪽 시프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6번 하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문 시프트를 할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11, 0, 0, 0, 1. 그리고 앞에 빈 곳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거 일단 한 번씩 밀어냅니다. 8비트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밀리잖아요. 오른쪽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예, 이렇게 밀리잖아요. 하나씩. 근데 이 뒤에 거는 8비트를 넘어선 범위이기 때문에 자르고
여기는 b이기 때문에 0으로 채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이걸 6번을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번. 아, 이게 8비트 주죠. 이걸 6번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나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맨 앞에 2바이트만 추출이 되는 거. 2비트만 추출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0이 채워져 있고 뒤에 거는 벌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AND 연산을 때립니다. AND 0. AND 2를 때립니다. 2를 표현을 AND 3을 때립니다. AND 3은 11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걸 AND를 때리면 이 앞에 부분은 싹 0으로 무조건 이 어떤 값이 1이 오든 간에 0이 오든 간에 무조건 0이 될 테고 이 부분은 원본이 뽑혀지게 되겠죠. 이게 0이라면 그대로 이제 0000 공통 101을 이렇게 그대로 뽑혀져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모드 비트를 추출을 합니다. 그럼 이 코드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되겠죠. 이 코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드 RM에서 마찬가지로 6바이트만큼 이동을 합니다. 맨 앞부분이 이제 모드잖아요. 6바이트를 이동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 거 벌어지고 앞에 거 0이 되기 때문에 뭐 11과 같은 값이 되겠죠. 즉 맨 앞이 111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다가 AND 연산을 때려 박아서 다시 한번 2에 대해서 3이죠. 이게 112 이진수잖아. 이게 10진수 표현하면 3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AND를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이게 어떤 거냐, 이 경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드 값이 3일 경우,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레지스터로 쓴 게 아니라 진짜 레지스터로 쓰는 경우, 이게 아까 설명드린 이제 이 필드가 EV 필드가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 가로축, 이게 2라고 설명드렸죠. 그 경우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쭉 내려보시면 2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죠.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코드로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 경우가 모드가 3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어차피 코드는 다 동일하잖아요. 나머지 이제 RM 해석하는 거랑 이제 코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이거를 6번씩부터 하면 112 맨 뒤에 오겠죠.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과 이제 3과 엔드 연산을 해야겠죠. 0에서 0, 11과 111과 1과 여기서 1을 한다면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모드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M 추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응용을 한다면 이건 좀 더 쉬운데요. RM 경우에는 그냥 7과 엔드를 때려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맨 아랫부분과 7이 1, 3개잖아요. 여기 부분과 그냥 엔드를 때리면 나머지는 0이 되고 그럼 RM 원본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RM을 추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끝판왕 레지를 추출하게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규칙이 없다면 이 부분이 이제 레지 추출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왜 레지 추출인지 아실 텐데, 자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레지 부분이죠. 레지 부분을 추출하려면 일단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3번 합니다. 그러면 111 000 맞죠? 1이 맨 뒤에 오겠죠. 뒤에 건 잘린 상태로, 뒤에 세 부분은 잘린 상태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00. 네. 뒤에 부분 이제 00. 여기는 잘리겠죠. 여기도 시프트를 3번을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AND 7을 합니다. AND 7. AND 7. 그러니까 결국 00111 AND 00111 얘가 7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레지 필드를 그대로 추출할 수가 있죠. 이 코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코드, 제가 여기 이 배열에서 추출해 드리는데요. 8904 이거거든요. 이 89가 아까 설명드린 애들고, 이것이 40. 대충 이런 코드가 나오죠. 네. 이 레지 값이 0이죠. 0으로 추출이 되죠. 그러면 이 레지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EX가 됩니다. 그리고 89는 아까 그 설명드린 게 지웠어요. 실수를 지웠네. 89에 해당되는 놈을 찾겠습니다. 여기다 move. 많이 헷갈리시죠? 제가 막 뒤집박죽 해서 EV, GV. 그리고 이게 무조건 모드로 가시니까 뒤에는 40. EV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 GV에 해당되는 부분이 0. 그리고 EV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나머지 이제 모드 RM. 모드가 이거 E, RM이 0. 그럼 그들을 찾아보면 모드가 1이죠. 01. 모드가 01. 모드 01 RM 000. 여기를 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깐만. 2, 4.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이거를 디스어셈블한 결과가 순서를 잘못 들었는데 EX 플러스 CC가 됩니다. 이게 부호가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10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EX 플러스 CC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난해한데, 아까 저희가 추출한 게 01이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에 대해서 변이로 가지는 놈. 그리고 여기를 봐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ES 플러스 디스플레이스 8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CC가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냐?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코드가 잘못됐나? 조금 코드가 좀 잘못 짜진 것 같긴 하네요. 잠시만요. 모두 값이 01.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됐어야죠. 02. 별표. 아, 이게 그래 돼서 그렇구나. 꼭 시연을 하려 하면 에러가 나죠. 예. 01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떴죠. 왜냐하면 모드 RM 다음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서가 오거든요. 제가 이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드 RM 뒤에 바로 뒤에 값을 참조를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40 뒤에 값이 1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X 플러스 10, EX가 되죠. 네. 레지 값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레지스터 GV에 해당되는 값이 EX가 되기 때문에 즉 이 GV가 여기 0에 해당되는 EX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옳게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보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자, 아까 뭐였죠? 8940이었죠. 894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894010이었죠. 네, 정확히 나왔습니다. EX 플러스 10, 10, EX. 이렇게 예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아, 이게 코드 설명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완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이 오피코드 중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오피코드 GV, EV에 대해서만 다루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되게 한정적으로 디스어셈블 했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처리를 해야 완전한 디스어셈블러라 할 수 있죠. 1바이트 오피코드 디스어셈블러에 한해서는 전부 다 처리를 해야겠죠. 여기서 일단 한계점이 보이고 오퍼랜드 크기가 소문자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B일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 V일 경우에는 32비트 이렇게 되잖아요. EV, GV, EV, GV에 대해서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조차도. 이 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2바이트 오피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0f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2바이트 escape라는 그 코드인데요. OP 코드인데요. 이게 명령어가 아니라 0에서 F를 만나면 2바이트 테이블로 점프해라. 이걸 참조해라. 그거거든요. 2바이트 OP 코드는 무조건 0F로 시작을 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2바이트 OP 코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first byte is 0fx 이렇게 못을 박아두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바이트가 0f인 상태에서 이제 0f00, 0f01, 0f1, 0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거로 보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그룹이라는 놈도 비슷해요. 그룹, 이게 GRP가 그룹이거든요. 그룹 4, 그룹 5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테이블이 따로 존재를 해요. 이게 어느 테이블인지 자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나왔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룹에 대해서도 각각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까지 처리를 해야 완전한 디스어셈블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설명을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레지 추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32비트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 순서가 똑같죠. 0, 1, 2, 3, 4, 5. EX는 0, ECX는 1. 시작해서 EDI는 7.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제 뭘 할 수 있냐? 오퍼랜드 함수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드 테이블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정의를 했어요. 이게 배열이거든요. 배열을 보시고 이거랑 뭐 비교를 해 보십시오. 비교를 해 보시면 배열 순서가 똑같아요. 이건 EX, 이건 ECX, 그러니까 인덱스 0은 EX, 인덱스 1은 ECX 이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 너를 준 이유가 이제 나중에 ESP인지 이거인지 아니면 SIB로 테이블을 봐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너를 줬어요.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알아두시고. 테이블 순서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RM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숫자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게 EBX인지 ECX인지 이런 식으로 뽑아줄 수 있겠죠. EX인지. 이걸 하나씩 다 표로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 8가지이기 때문에 32개가 돼요. 도저히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활용을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드 RM 테스트 1. 이 테스트 1이라는 게 결국 그 뒤에 거 모드 RM 엔드 7이잖아요. 그러니까 RM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게 7이면 무조건 EX로, GV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모드 테이블 뭐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레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레지 추출이라는 것이. 발표는 여기까지.